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몇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35% 감면돼서 2.99%의 취득세만. 안녕하세요. 돈 버는 사장님의 부동산 돈사부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때 돈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내 사무실과 공장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몇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돈사부는 상가가 됐든 지산이 됐든 실사용의 목적이시라면 월세를 내고 임대하시기보다는 매수를 추천해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제가 이전 이 녹음 영상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사업자의 트랙과 월급쟁이의 트랙이 다르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집을 자가로 깔고 앉아있기보다는 그 돈으로 사무실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매수를 추천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좋은 입지에 한해서 서울과 경기권역의 지산을 매수를 하실 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몇천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거야? 짠! 네,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실망하셨나요?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이 세금 문제는 사실 사장님들도 항상 헷갈려 하시는 문제들이고요. 또 부동산의 소장님들도 상담하시다 보면 조금 알쏭달쏭 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오늘 좀 확실히 인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지산을 보유하게 되면 일단 취득할 때 세금 내고요. 보유할 때 세금 내고요. 처분할 때 세금을 내죠. 그중에 취득록세가 가장 포션이 큰 돈인데 부가가치세는 환급 신청하시면 되고 인지세는 1억에서 10억 사이는 15만 원, 10억이 넘으면 35만 원 정도의 인지세를 내게 되죠. 취득록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해서 취득록세는 기본세율 4.6%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 2%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10%인 0.2%, 그리고 등록세 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 0.4%를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지산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4.6%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투기과열 지구니 막 이렇게 구분을 나눠서 나라에서 과세를 다르게 매기잖아요. 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고요.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나뉘는데 지도로 보시면 편합니다. 서울과 안양과천, 광명, 고양 이런 곳은 다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죠.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기업들이 집중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내게 할 거고 규제도 더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구역이죠. 화성과 평택, 안성 이렇게 먼 구역들은 성장관리권역,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평, 양평, 여주 같은 경우는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기존 지산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편에 계속 DMC 시티워크나 가산 어반워크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축 지산을 분양받으시게 되면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일단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과를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중과가 되냐? 4.6%에서 취득록세가 9.4%로 껑충 뜁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돈이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성수나 마곡에 기존 지산을 6억짜리를 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반 세율 4.6% 적용하면 2,7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중과를 맞게 되어서 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구축지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중과를 맞게 돼서 9.4%에 해당하는 5,64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2,880만 원을 더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신축 지산을 분양받으실 때는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취득록세는 35% 감면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제 조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지산 최초 분양자의 하나고요. 전매 해당 없고요. 매매 해당 없겠죠. 대신 분양권 형태로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받았다. 요거는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5년간 실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하실 수 없고요. 실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하죠.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왼쪽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든 감면 요건은 올해 말까지만 정해져 있는 일몰법입니다. 올해 말 안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내가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만 취득록세가 35% 감면이 돼요.
이 모든 요건에 맞춰지는 분들 중에서도 마지막 또 감면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업 안 돼요. 내가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벤처면 상관없어요. 법인인데 설립연한이 5년 미만이다. 그러면 취등록세 35%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연한 상관없이 그냥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 법인인데 5년 미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되시겠죠? 어떻게든 감면 받으시고 싶죠? 자, 그럴 때 회사의 설립연한 미충족 시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 편에 가산 디지털 3단지에 있는 어반워크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미 준공이 다 나 있는 신축 역세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죠. 서울권역, 경기권역 안에서도요. 산업단지, 국가에서 인증한 산업단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감면을 해드리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문정동 이런 곳은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역들만 산업단지입니다. 구디, 구로, 가디, 가산, 그리고 마곡, 또 상암 DMC의 일부 지역 등은 산업단지로 분류가 되고요. 경기권으로 나가시면 판교 테크노밸리, 고양 테크노밸리, 그 외에 시화, 남양주, 부천에도 있고요. 경기도는 조금 여기저기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산업단지로 인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의 지산을 신축으로 분양받으시게 되면 법인업체의 설립 연한 상관없이 35%의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감면이 될까 한번 보시면 4.6% 기본세율에서 원래는 구축지산 받거나 영등포나 또는 성수나 이런 데 가시면 바로 중과에서 9.4% 내야 되는데 35% 감면돼서 2.99%의 취득세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지난 녹음편에서 도무지 지산을 실수요자가 아니신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사셨을까? 그리고 내가 월급쟁이인데 사업자가 없는데 왜 지산을 받으셔서 부랴부랴 사업자를 내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세금적인 문제를 계산하면 와, 이거는 월세를 엔간히 높게 맞추지 않는 이상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투자 자금이 몰릴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 불장의 끝에 지산으로까지 투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됐죠.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얼마나 내가 내게 될까 한번 보실게요. 가산 어반워크 지금 준공돼 있습니다. 등기 올해 말까지 당연히 완료하실 수가 있겠죠. 신축입니다. 분양가 6억짜리 받으시게 되면 일반 세율일 때 2,760만 원 내게 됐었던 것이 감면을 받으셔서 1,794만 원.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아끼신 거예요. 1,000만 원 별거 아닌 돈 같습니까?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내가 만약 성수동에 마곡에 구축 6억짜리 샀어요. 중과 받으시면 앉아서 5,640만 원 세금 바로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산 어반워크를 6억짜리 사셨어요. 어반워크가 6억이면은 전용으로 한 23평에서 4평 정도 됩니다. 작지 않아요. 역세권에 있죠. 가산역에서 걸어서 한 3,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산에 있는 신축 6억짜리 받았을 때 1,794만 원만 취득세를 내시면 돼요. 앉은 자리에서 3,800만 원 넘게 아끼셨습니다. 신입사원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죠. 자, 그래서 저희 돈사부 채널에서 추천하는 매물들은 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유튜브만 믿지 마시고 꼭 직접 임장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나는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업종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참고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것도 알아보시면 상당히 코드가 폭넓습니다. 이 제조업, 지식산업, IT,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 등등등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업이나 또는 영화, 비디오 제작물, 출판업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본인 사업체의 등록번호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런 업종에 도저히 아무리 알아봤는데 해당이 안 된다. 산업단지 아닌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혜택이 전혀 없을까? 아닙니다. 일단은요, 등록세 중과를 먼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감면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실 수 있으시다면 대부분 산업단지 입주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인의 설립 연한이 5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중과를 맞으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하지만 어쨌든 신축 분양일 경우에는 중과를 맞고 나서 감면을 적용받는다는 거. 그랬을 때 중과세율에서 35% 감면 적용되면 최종 6.11%의 취등록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산 어반워크 말고 지난 편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향동의 DMC 시티워크가 생각이 나죠. DMC 시티워크에 분양가 6억짜리를 내가 받았다 그랬을 때 중과세율만 그대로 그냥 바로 딱 때려 맞으면 5,64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35% 감면을 받으시면 6.11%에 해당하는 3,666만 원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나마 구축이 아니라 신축이라서 35%를 감면을 받으신 거죠. 앉아서 2천만 원에 가까운 1,974만 원을 아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향동에 지금 마피 물건 많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는 거 많은데 그런 구축들은 당연히 감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중과세율만 맞으시는 거죠. 근데 DMC 시티워크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도 가능하고 등기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제가 늘 입이 근질근질거린다 말씀드리지만 시티워크도 어바노크도 막상 홍보관에 가시면 또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금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이 있으시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조건 안에서 또 요게 걸리죠. 사람일 한 치 앞을 모른다고 5년 안에 임대 또는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일부 임대 하셔도 되고요. 전체 임대 하셔도 돼요. 다만 그 시점에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1할 계산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진 신고 안 하고 나중에 걸려서 내시면 가산세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자진 신고 먼저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일부 임대 같은 경우도 일부 임대한 그 평수만 계산을 해서 안분으로 다시 감면받았던 거를 반납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때 얼른 빨리 돈을 아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몰법은 원래는 재산세도 5년 동안 35%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죠. 지금 7월이고 이미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원래는 22년도 말에는 이런 것들이 다 35% 감면이 아니라 50% 감면이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아끼고 대출도 빵빵 잘 나오니까 그렇게 투기와 투자들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여담으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말고 더 외곽으로 나가셔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해드립니다. 이런 혜택도 있고요.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더 크거든요.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일몰법이 원래는 매년 없어진다 했는데 22년도 말에도 연장이 됐거든요. 올해도 연장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한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때 왜 구축이 아니라 신축을 매수했을 때 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사장님들 언제나 힘내세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